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같이 이어서 하는 거죠. 네, 일일비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일일비했어요? 네, 내년에도 뭐 캘린더에 뿌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2026년 되면 뭔가 5년 딱 정리하고 6년 새로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2025년에 다들 막 수익 내고 국장 미장 학과 수익 내고 했는데 소외받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있죠. 말이죠. 그러면 2026년에는 뭔가 쇄신해서 나도 수익 잘 내봐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더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색 어울립니다. 이거 빨간 내복 같은데 요거만 그냥 딱 입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때마침 요거 이제 빨간 하트의 꼼데 가래송 요 제품 어렸을 때 우리도 많이 입었잖아요. 글쎄요, 아, 비싸고 입었어요? 안 입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 또 오늘 빈센님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하루의 하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빨강 초록인가요? 하루의 하나는? 어제 네. 나왔던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글쎄 지나간 자료라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분기당 1%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하루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성장은 역시 AI가 이끌고 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GDP 기여도입니다. 보시면 4.3% 증가하는 가운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소비가 한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그림 보여주시죠. 네. 정지선 셰프님은 살짝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림이 안 나오는 관계로 네, 미국 경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재고가 좀 줄었고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자, 재고가 줄고 수입이 줄었다는 게 4분기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도 중에 부분 중에서는 지적재산권, 즉 AI 투자가 미국 경제의 소비 다음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지나간 자료라고 하지만 네. 미국 경제는 2026년에도 AI 투자가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테크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을 네. 모셨잖아요. 맞아요. 내년도에도 우리는 기술주, 테크주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김루코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정말 많이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어떻게 오늘이 뭐 연중에 마지막 뭐 일정이신가요? 보통 맞습니다. 많이들 휴가 네, 가시는데 맞습니다. 네. 심지어 빈센님은 휴가 중에도 지금 방송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휴가세요? 아니요 26일부터. 아 26일부터 네. 마지막 오늘 나오셔서 우리 3프로TV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내년도에 있어서의 테크주를 투자를 계속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실 텐데 해도 그렇죠. 돼요? 해야죠. 해야 합니까? 네. 해야 다들 합니다. 이제 올해랑 되게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국장 미장 둘 다. 네,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업황과 주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때요? 업황은 사실 내년이 엄청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뭐 저희가 9월 이후로 이 일반 서버향 DRAM의 수요가 엄청 급증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들, 네. 내년 연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저희가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업황이나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숫자는. 네. 근데 근데 이제 주가는 주가는 과연?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죠. 사실 뭐 삼성전자도 연초 이후 주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뭐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삼성전자가 2배 오르고 하이닉스가 2배 이상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예. 네. 아쉽다. 근데 어려운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선반영이 항상 뭐 반도체 쪽은 뭐 6개월이다, 6개월 선행이다, 아니 짧게 뭐 3개월 선행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올해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그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 갖고 있는 힘이나 이제 실적을 미루어 보았을 때 네. 결국은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런 상승폭 대비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이 절대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낮다. 네. 네. 자,
이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가 워낙에 숫자를 많이 봐서 알겠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과연 얼마나 앞으로도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년에는 수익이 얼마나 좋을 건지에 대해서 기대치를 이만큼 높였던 거를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 낮춘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아니, 한데. 그러니까 100% 수익 그렇죠, 보다가 그렇죠. 예. 우리가 50% 수익 본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쉬울 근데 수 있죠. 50% 수익도 진짜 대단한 엄청난 건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은 네. 게 자, 이제 올해를 복귀해보고 내년을 조망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공교롭게 뭐 지나간 데이터긴 하지만 네. 미국의 3분기의 성장률이 GDP. 우리의 컨센서스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12월 달에 내년도 미국 경제가 2% 중반, 2.3% 정도 그 다음 해에도 2028년까지 계속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숫자를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올해만큼 좋기는 좀 힘듭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인데 그 컨센서스가 깨지려면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올해보다 더 좋아지려면 경기가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도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 지수가 결국 네. 주가잖아요. 예. 네,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가능성. 결국은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들을 가늠해 봤을 때 네. 27년에 대한 그림들이 음. 가시성 높게 26년보다 27년의 어떤 업황이 훨씬 더 탄탄하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보이면 네. 내년에 어떤 주가들이 27년을 선반영하면서 음. 훨씬 더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게 1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여름에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있을까요? 27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망치들에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 있게 조금 현실화되고 가시성이라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좀 시간이 필요하죠. 뭐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가의 수익률이 2026년을 기대감을 일부 반영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2027년을 그렇죠. 반영해서 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좀 윤곽은 여름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정도쯤에는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보고 시장은 또 깜짝 놀랐고요. 거기에 이제 국장에 살짝 반영이 안 되는 모습들이 좀 있긴 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보면은 국장에 그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한 100% 오르고 SK하이닉스도 200% 올랐다고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더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한 네. 해 수익률을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기대감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서 다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그렇죠.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이크론이 또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마이크론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고 반면에 국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주가 움직임 대비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은 연말 특성상 약간 좀 대주주 이슈나 이런 것들이 국장에서는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기 근데 매출액 추이와 GP 마진 추이에 있어서 이거 빨간 불은 뭐예요? 이 이거 빨간색으로 컨센서스가 왜 표시된 내려가 거는 있어요? 컨센서스였습니다. 예. 컨센서스 예,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생각보다 좀 낮게 셋업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이 실적 자체도 원래는 한 요 정도를 봤었던 거겠죠. 근데 이것 대비 매출액이 이제 5% 상회했고 네. GPM 같은 경우에는 4.7%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상회를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잡혔던 컨센서스가 이렇게 낮았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음. 원래 그렇게 낮게 보다가 음.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셋업이 됐다. 음. 그러니까 이 상향이 컸기 때문에 주가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이번에 너무 또 급격하게 오르면은 이게 막 너무 빨리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저희가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뭐 지금 전분기 대비
매출액 그로스가 거의 이제 40% 이상, 네. 40% 가까이 제시될 수 있었던 이유 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격 상승이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3분기, 그러니까 저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때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좋은 실적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4분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격 가정을 3분기 대비 긍정적으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4분기를 지내오는 과정, 뭐 10월 말 대비 지금 11월, 12월 지내오면서 이 4분기의 디램 가격 움직임도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삼성전자 프리뷰를 한 번 더 작성해 놨지만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가이던스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1분기 내년 이제 1, 2, 3월 분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생각해 놨었던 가격 상승폭 대비 또 상향 여력들이 생겨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가격이라는 게 그 수요 공급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주춤해야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 2주 주춤하다가 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안정세를 DDR5가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실적의 또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그 추정치에 반영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수석님 모셨을 때 향후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좀 산정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12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12조 원이요? 네. 100조는 그냥 넘는 거예요? 네, 112조 원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는데 네. 이 숫자가 아마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는 가장 좀 높지 않아요? 상위에 그렇죠. 속할 겁니다. 보통 오. 98조에서 100조 뭐 이 정도 같던데. 그럼 SK하이닉스는요? SK하이닉스는 아직 저희가 프리뷰를 작성 안 해서 나중에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77조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요거는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긴 그쵸. 합니다. 아직 저희가 뭐. 그 삼성전자는 프리뷰를 작성해 놨는데 112조? 하이닉스는 아직 안 써놔서 네. 112조면은 목표 주가도 더 올리셨겠네요? 목표 주가도 원래 기존에 저희가 14만 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추정치 올리면서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었어요. 네. 목표 주가는 그 컨센서스의 상단 대비해서 조금 낮으시네요? 그런가요? 한 17만 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컨센서스가 이제 16만 전자. 아, 네. 저희는 15만 5천 15만 원. 5천 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래도 약간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스탠스로 항상 목표 주가를 차근히 좀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록호 의원은 예전부터 이제 컨센서스를 거의 네. 이끌고 있어서 음.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가 112조면 네. 글쎄 환율도 좀 우호적이잖아요. 영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또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되게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상향을 하면서 장밋빛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눈높이를 맞습니다. 높여놓으면 이게 또 네.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높아진 눈높이 얼마나 충족하는지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내년도 총 영업이익은 112조. 네. SK하이닉스는 언제 쓰실 예정이시죠? SK하이닉스는 이제 저희가 휴가 다녀오셔서? 네. 네, 1월 달에. 휴가 다녀오자마자 예.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민감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의 경고 해제 투자 경고. 경고. 네. 네. 그러면 연말까지 또 SK하이닉스의 눌림목이 없어진다. 아, 그런데 지금 뭐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치의 상향 컨센서스 상향은 당연시 하는 건데 네. 이제 환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달러원이 1,400원 선에서 내년도 새로운 지평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SK하이닉스 말씀 중에 HBM을 따로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환율도 따로 밸류에이션 해갖고 오히려 이 전반적인 전자와 닉스의 TP 조정이 달리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는가. 일단은 당연히 이제 저희도 환율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가정치에 넣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아무래도 저희가 뭐 1,400 초반에서 1,400 후반으로 가게 되면 네. 연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로 한다기보다는 저희의 추정치가 애초에
환율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네. 추정치 자체의 변동폭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 지금 가정에는 뭐 1,400 한 중반 미만으로는 네. 전망치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네. 중반 미만. 네. 네. 그 삼성전자의 이 112조의 영업이익에는 HBM4는 안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죠. 아, 4도 일부 들어가서 네. 산정이 된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언제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HBM4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향이 이제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 가능성도 이제 상존합니다. 음. 근데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정치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아, 일부 반영. 매우 일부에 반영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HBM4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HBM4 쪽이 만약에 공급 결정이 되거나 하면 추정치 업사이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업사이드를 만들어 놓는 그쵸. 추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4가 뭐 언제 승인이 날지 언제 그래서 출하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뭐 스케줄 상으로는 상반기 내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특정 시기를 지금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는 진짜 그 수뇌부들이 HBM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렇죠. 있잖아요. 실수를 한번 했으니까. 네, 이게 HBM 들어간다 퀄테스트 이게 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시장을 맞아요. 억누르고 있는데 정말로 짠 하고 해소가 되면 주가도 덩달아 오를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다 이미 반영됐잖아. 어느 쪽에 주가는 참 생물 같은 거니까 그렇죠. 어디에 좀 변수가 무게가 있을까요? 사실 HBM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녹아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녹았으면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PBR이 1.4배에서 1.5배 사이 정도면 히스토리컬리 평균 수준에 불과한 밸류에이션이니까 여기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일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사이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삼성 오늘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좀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삼성전자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HBM4가 돼서 빨리 되면 이게 완전 베스트고 어쨌든 된다라는 가정 아래서 일부 반영이 된 거다는데 그 일부에 뭐 그 퍼센테이지가 있으세요? 구체적인 그 리포트 쓰신 거에는 거기에 나와 있나요? 제 모델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을 하신 거예요?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미만. 되게 제한적으로 네.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삼성전자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높다고 보세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게 더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뭐 9월, 10월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런 네.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지나온 길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보단 작았고 그리고 이제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일부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뭐 상반기 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못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하반기 이후 저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9월 이후로 보면은 HBM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쪽에 이제 DRAM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수요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HBM도 HBM이지만 일반 DRAM 쪽에서의 가격 상승폭이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적에 녹여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HBM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작거든요. 네. 20% 미만대. 하이닉스는 이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DRAM에 대한 가격 가정을 바꿀 때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주가 움직임도 더 낮았고 근데 앞으로의 실적 상향폭은 더 크게 나타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DRAM이 HBM보다 비싸다면서요. 비싸요? 아니요. HBM보다 비싼
비슷하기보다는 네. 이제 영업이익률이 네. 이제 조만간 역전할 HBM에 것 같아요. 붙거나 역전하는 상황이 이제 오. 내년 중에는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완전 호재인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뭘 사라 논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에 있어서의 주가의 수익률을 보면은 SK하이닉스는 HBM의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또 이거를 삼성전자도 이제 그 키를 쥘지 안 쥘지는 뭐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 한 해 있었던 흐름이 이제 역전돼서 내년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 업황에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어찌 됐건 하이닉스가 디램 내에서 항상 부동의 어떤 1위 자리에 있던 삼성전자와 이제는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추게 됐고, 그게 이제 특정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열위로 무조건 간다라고도 보기도 어렵죠. 예. 주가 움직임 자체도. 왜냐하면 그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디램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있을까요? 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막 비슷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년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수요와 공급 밸런스 상황, 제한된 공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내년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도 쇼티지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수요 공급 밸런스 안에서 다른 고민들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나 이 가격엔 도저히 못 사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문량을 뭔가 줄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 정가시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우위에 있으니까 계속 괜찮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비싼 가격에도 고객들이 일단 사가고 있죠. 사준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계속 확대되는 거죠. 그 처음에 막 메모리 가격 폭등 나오고 지금 주문을 못 해가지고 막 5개 필요한데 10개 주문해놓고 막 이런 시장이 펼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흐름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나요? 확대되고 있고 그 장기 공급 계약의 기간도 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예. 기존에 뭐 1년을 제한했다면 이제 막 2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계약이잖아요.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장기 계약을 하면 안정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계약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그쵸. 충분히 있습니다. 뭐 취소하면 50%는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그런 중요한 것 구조-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100개를 수주를 받았는데 저쪽에서 50개를 취소했어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그 50개 수익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너네 아직 안 만들었잖아. 손해보는 거 없잖아.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이거 굉장히 또 맞습니다. 악의가 예. 생길 수 있을 예, 것 이런 같은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매번 네. 발생하는 케이스죠. 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그냥 끝나요? 아무도 못 받아요? 사실 취소하면 그냥 끝나는 케이스가 많았죠. 만약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어. 그럼 미리 어떡해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는구나. 예, 공급이 그거를. 제한되니까. 예. 그럼 취소하면 그냥 그만큼 그냥 숫자가 그렇죠. 예상치가 예, 줄어드는 향후 거군요. 숫자가 하향 조정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네. 향후 숫자가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외줄타기라서 취소가 나온다는 뉴스 아니면 주문량이 좀 줄었다는 뉴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악재로 크게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에 민감하게 이제 주가가 반응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또 발주를 드는 기업들, 뭐 하이퍼스케일러 등등을 네. 보면 그들은 이제 생존이니까 이게 취소가 네. 될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원가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B2C 쪽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PC나 스마트폰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이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가를 올리는 경우에 네. 판가를 올렸을 때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게 되면 네. 결국 이제 수요가 둔화되거나 수요가 꺾이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원가 부담은 B2B 쪽보다는 네. B2C 쪽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지난 한 10년 이상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2016년, 17년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한번 사이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또 사이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AI 네.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어떤 반도체 대세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간의 어떤 리스크, 서플라이 그 부품의 매니지먼트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고를 많이 가져가려는 전반적인 움직임 때문에 일어났던 약간 좀 그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고요. 결국은 클라우드 관련된 그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화되던 시기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게 저는 이제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하고 싶어도 증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만 이제 조금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전체 주요 D램 3사의 공급 능력이 내년에 많이 늘어봐야 5% 미만이에요. 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15%씩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급이 늘어나는 것 폭 자체가 좀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B2C 이건데, 당시에는 D램 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섰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10%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합산으로 50% 중반 정도였고, 서버는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B2C가 무너져 버리면 이걸 서버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네. 근데 지금은 둘 다, 그러니까 모바일 PC 합산 비중과 서버 비중이 둘 다 40% 초중반대로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무너지더라도 그때 대비 버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생겨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9월 이후에 어떤 주문 급증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서버 쪽에서 나온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재고 기간이 뭐 2달 언더라는 얘기가 있던데 2014년과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짧아진 거예요? 또 늘었나요, 지금? 아니요. 전혀 훨씬 더 짧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재고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없는 수준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투톱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징인데 약간 우리 반도체 또 이런 느낌이죠. 또 담당 네, 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주식이 내년에도 오르겠죠. 오르는데 네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약간 이제 울퉁불퉁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반도체 주식이 울퉁불퉁할 이유가 있을까? 올해처럼 이렇게 또 뭐 AI 버블 논란이 내년에도 불거질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 근데 계속 언급은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가 뭐 보르드컴이나 네.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로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그로스가 생겨나가는 과정 안에서 네. 보르드컴 같은 경우에도 GP 마진 같은 경우를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내년에 완전히 다 클리어하게 해소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 계속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주가를 좀 쉬게 만드는 요인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AI 관련된 그로스는 상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우리 몇 퍼센트 성장해요, 몇 퍼센트 성장해요는 이제 우리가 2년 넘게 동안 들은 얘기라서 이제 뭐 당연히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 뭔가 또 돼버렸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는 수익성의 차별화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예.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도 나오고 돈도 벌어요. 네. 예. 이게
되게 중요할 수 돈 있거든요. 더 많이 번다. 네. 이 그로스가 더 커진다거나.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EPS 그로스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매출액 그로스는 이제 매우 당연한 거고. 그래, 그러면은 너네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이제 그런 EPS 그로스나 이런 결과물들이 결국 뭐 프리캐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ROE의 네. 개선이나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한 좀 선호도가 강해질 수 있을 거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메모리의 현재 업황이 완전히 AI에 오리엔트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AI 쪽에서 간접적인 상황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뭐 GPU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 직접적인 상황인 거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같이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HBM이 엄청 직접적인 거고 사실 다른 일반 서버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간접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황 안에서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업종 대비 다른 반도체 업종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뭐 마이크론만의 이슈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주가의 어떤 강세를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거에 주요 포인트로 최근에 이제 낸드 장기 공급 계약 논의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문의 성장세도 같이 짚어주셨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 워낙에 자동차용 디램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의 자동차용 매출액이 지난 한 3개 분기 정도 약간 좀 주춤하다가 이게 그렇죠? 마이크론에만 해당되는 그렇죠.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 마이크론의 자동차용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난 3개 분기 정도 주춤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동차용 매출액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디램 및 낸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에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도 저희도 당연히 자동차용 매출액이 있긴 있는데 네, 네. 마이크론 대비로는 그 비중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는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자동차용 디램 시장은 마이크론이 넘버원이긴 해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마이크론 내에서 자동차의 매출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진 저희는 않네요. 좀 작아요. 한 5%. 네. 더 낮군요. 네. 그게 각 사의 뭐 전략적 그 결정인가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요? 과거에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네. 메모리 업체들에 앞서서 이제 EPS 증가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지금 준비하셔서 그것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과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내년 EPS 그로스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있는 난야나 윈본드는 이 차트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난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저가 엄청 셌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 EPS 그로스가 지금 2,400%가 나오고요. 네. 윈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0%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마이크론이 내년 EPS 그로스가 무려 232%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1%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메모리 쪽 업체들이 다른 쪽보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보다 훨씬 더 EPS 그로스가 세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이닉스가 63%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계속 상향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이제 붙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또 올해 EPS 그로스가 좀 높았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의 그로스가 약간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상향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좀 올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 어떤 반도체 이 각각의 또
소분류들이 있잖아요. 뭐 네. CPU, 뭐 ASIC,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상대적인 EPS 그로스 강세가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EPS 그로스도 압도적으로 마이크론이 되게 높잖아요. 물론 뭐 이게 기저가 뭐 살짝 맞습니다.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올 한해 주가를 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사 중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숫자가 있다면은 3사 중에 주가 수익률은 마이크론이 대장일까 싶기도 하고. 뭐 충분히 예, 숫자를 봤을 때.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예, 워낙에 또 접근성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또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네. 그래서 주요 디램 3사 중에 마이크론이 가장 비쌉니다. 저평가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가 그렇죠. 초저평가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던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마이크론의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결국 EPS 그로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 정도의 EPS 그로스라면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죠. 이건 저희가 순수하게 EPS 그로스 가지고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접근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 버렸을 수도 있죠. 이미 네, EPS 그로스가 가장 높다라는 거를. 네. 초저평가인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돼서 주가가 올해도 물론 뭐 100% 오른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낮았으니까 그쵸. 이제 내년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다른 두 업체들 대비해서 네. 양호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반도체 탑픽을 뭐 삼성전자를 사실은 꼽으세요? 전자닉스를 굳이 구분하고 있지는 구분하진 않아요. 않으시군요. 근데 이렇게 뭐 정말 무조건 한 종목만 골라.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있죠. 또 댓글에서 그럼 혼나요. 왜 두 개 고르냐? 그냥 뭐 반반 사도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사실 다 사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냥 둘 다 사두고 네. 그것을 누리는 게 제일 좋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일찌감치 매수한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그렇죠. 기록을 네. 하셨겠지만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일한 업황 안에서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거를 뭐를 더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그럴 의사선택은 의미가 없죠.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저평가된 기업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뭔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르겠고 나는 뷔페처럼 반도체 쪽 다 좋으니까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혹시 리스크는 없나요? 제일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리스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B2C 업체들의 그런 원가 확대에 따라서 네.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대규모 증설 얘기 나오면 또 그 피크라고 항상 한데 내년에 대규모 증설 얘기는 없죠. 없겠죠? 네, 없죠. 그리고 증설 쪽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중국 쪽의 리스크인데 네. 저희가 여러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본 결과 일본 쪽 장비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랑도 좀 미팅을 해봤는데 중국의 내년 디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겠죠. 네. 그들 입장에서 주문량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미스가 났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로스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제 증설에 대한 리스크는 네. 제한적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스크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가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대규모 증설 이야기는 내년에는 최소한 네.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가능성이 좀 낮아 어렵다. 보입니다. 가능성이 낮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프리뷰 쓰실 때 그거 쓰시고서 다시 나오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내년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실 김록호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해피 앤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뵙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네. 주에 만날 거죠. 다음 주가 아니죠. 금요일에 만날 거잖아요. 자, 금요일에 안 오시는구나. 빈세님이 여러분 금요일 하루만 여러분 휴가 주세요. 하루만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락을 했으니까 빈세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푹 쉬고 금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